백구는 바위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바위 뒤편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행동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정숙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호가 백구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급하게 다가가서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백구는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고 두 사람도 함께 도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손가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이정숙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죠. 4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했던 정숙은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우리는 동안 정숙은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는 남편 박정호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80세인 정호는 몇 년 전부터 허리가 불편해져서 침대보다는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딱딱한 바닥이 허리에 좋다고 했지만 정숙은 남편이 불편할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정숙은 담요를 정호의 어깨까지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읽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정숙의 속삭임 같은 말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정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각자의 일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편해진 듯 했죠. 특히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정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그 화제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숙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늘 똑같았어요. 작은 놀이터와 몇 그루의 나무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온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이웃집 할아버지는 천천히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계셨어요. 정숙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아들 박기찬의 자리였어요. 기찬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숙의 마음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엄마 나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던 기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기찬이 갑자기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기찬은 어느 날 아침 간단한 메모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잠시 다녀올게요라고 적힌 그 짧은 글귀가 전부였죠. 평소 말이 많지 않던 아들다운 메모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기찬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현관문을 나섰죠. 저녁이 되어서야 기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회식이라도 있나 보다 했습니다. 기찬이 연락 없이 늦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가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소식이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 방에서 메모를 발견했을 때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만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찬은 어릴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중학생 때도 혼자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책을 읽다가 돌아오곤 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배낭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며칠간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돌아와서는 미안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아들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기찬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모든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죠. 정숙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여전히 차가운 빈 공간이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죠. 밤에 잠들기 전이면 기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문득 고개를 돌리곤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남자라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우였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들의 실종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요. 가끔 정우가 기찬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정우가 기찬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정우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베란다에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정우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게 당연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이제는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니까요. 네, 커피 드릴까요? 따끈하게 우려놨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산책 나갈 거예요. 날씨가 좋던데요. 정호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의사가 꾸준한 운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했어요. 정숙도 가끔 함께 나가곤 했지만 오늘은 집에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정호는 혼자 산책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날이 추우니까 목도리 챙기시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정호는 간단히 대답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꼭 필요한 말들만 주고받을 뿐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로 더욱 그렇게 되었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우가 나간 후 정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천천히 아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찬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 함께 보던 저녁 뉴스, 아들이 앉던 식탁 자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기찬이 엄마 맛있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그리웠죠. 정숙은 거실 한쪽에 놓인 기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모습이 담긴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회사 야유회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기찬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라 표정도 차분한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정숙에게는 외로움을 더욱 느끼게 하는 소리였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기찬이 회사에 있고 정호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가곤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아들 없는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정숙은 기찬의 방 앞을 지나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찬이 돌아왔을 때 변한 게 있으면 서운해할까 봐서요. 책상 위에 펜, 옷장 속의 옷들,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정호가 다가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급하게 들렸습니다. 보통은 천천히 신발을 벗고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정수가 이리 좀 와봐요. 급한 일이에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호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잖아요. 저기 좀 봐요. 저게 말이에요. 정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에 하얀 털의 중간 크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 개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 개가 왜요? 길 잃은 개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까 산책하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뒤를 따라와요. 벤치에 앉으면 옆에 앉고 길을 걸으면 따라 걷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파트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개였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개가 앉아있는 자세와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이 근처에서 기르는 게 아닐까요? 주인이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목걸이도 없고 털도 더러워진 걸 보니까 한참 길에서 헤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아파트 앞에만 오면 계속 짖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조용하더니 여기만 오면 그래요. 정호의 말에 정숙은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개가 짖는다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감지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개에게 조금씩 다가가자 그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손을 내밀자 개는 정숙의 손을 킁킁 냄새 맡더니 고개를 비벼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착한 아이네요. 어디서 왔니? 주인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정숙은 개의 목 뒤를 쓰다듬으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털이 더러워지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맑았어요.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몸집으로 보아서는 성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정숙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이 집을 떠나기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기찬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친 개를 주워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개와 비슷한 하얀 털의 개였죠. 당시 기찬은 개를 치료해주고 며칠 돌봐준 다음 좋은 주인을 찾아줬었어요. 기찬이 30대 초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기찬아, 이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기찬이 엄마, 이 아이는 특별해요.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들이 개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했어요. 혹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개가 그때 그 개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개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찬이 특별히 아꼈던 개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정수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들어와요. 감기 걸린다고요. 정우가 현관에서 부르고 있었지만 정숙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이 개가 기찬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개는 정숙의 손길을 받으며 가끔씩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픈 소리도 아니고 아픈 소리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소리였습니다. 기찬이를 아니? 우리 기찬이를 기억하니? 정숙이 속삭이자 개가 갑자기 일어서서 아파트 뒤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 정숙을 바라봤어요.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저 개가 어디로 가는지 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정숙이 정우를 불렀지만 정우는 여전히 현관에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다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또 뒤돌아봤어요. 분명히 정숙을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향은 기찬이 어릴 때 살았던 옛집이 있는 쪽이었어요. 정수가 정말 그만해요. 들어와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개가 가리키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몇 걸음 더 걸어가다가 다시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빨리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직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개가 기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거든요. 여보, 저게 따라가 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길 잃은 개일 뿐이라고요. 개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가끔씩 작은 소리로 울며 정숙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따라가 봐요. 정숙은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 50년 동안 정숙이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를 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기찬이 사라진 후로는 더욱 조용히 지내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숙아, 제발요. 10년 동안 기찬이에 대한 단서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이후로 정숙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기찬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고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오래된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구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찬 것 같았어요.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걸어가는 동안 정숙은 주변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이 길은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오래된 담장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작은 가게들이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기 가는 게 맞나요? 그쪽은 우리 옛날 집이 있던 동네잖아요. 정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향하는 방향은 정말로 기찬이 어릴 때 살았던 집 근처였어요. 30년 전에 이사 온 후로는 가끔씩만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백구는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의 구불구불한 길도 헤매지 않고 척척 찾아갔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걔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몇 걸음씩 앞서가다가 뒤돌아보며 두 사람을 확인했어요. 마치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정말로 이 길을 자주 다녔던 것처럼 보였어요. 백구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정숙은 그 풍경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찬이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 근처였거든요. 추억이 가득한 동네였지만 요즘은 거의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네요.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앞 골목이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더니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집은 정숙이 그 집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기찬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집이었어요. 김민수라는 아이였는데 기찬보다 2살 어렸지만 형처럼 따르던 아이였죠. 기찬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어릴 때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기찬이 민수네 집에 가곤 했어요. 혹시 민수네 집 아니에요?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정호가 의아해하며 집을 살펴봤습니다. 담장은 낡았지만 집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정원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도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불빛도 보였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울음소리가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눈빛에도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볼까요? 정숙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옛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곳을 찾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세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확인해 보죠. 정호도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것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어릴 때 민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정숙은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인가요? 저는 박기찬 어머니 이정숙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기찬이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이계가 저희를 여기로 데려왔거든요. 정숙이 백구를 가리키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놀라운 기색이었어요. 이계가요? 백구가 어떻게 두 분을 모셔온 거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했니?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세게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정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씨, 사실 기찬이가 집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찬이 형이 집을 떠났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어느 날 아침에 간단한 메모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민수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가끔씩 정숙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보니 그때쯤 기찬이 형이 백구를 맡기고 갔는데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찬이 단순히 바쁜 일 때문에 백구를 맡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요? 혹시 그때 기찬이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기찬이 형이 백구를 데려올 때 말이에요. 민수는 문을 활짝 열고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백구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민수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정호는 숨을 죽이고 민수의 말을 기다렸어요. 기찬이 형이 백구를 데려올 때 평소와 달리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이요? 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민수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구가 길을 알려줄 거야 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미리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형이 백구 목걸이에 작은 주머니를 달아뒀거든요. 민수가 백구의 목을 살펴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주머니가 없네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무슨 주머니요? 작은 헝겊 주머니였어요. 형이 절대 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백구한테 중요한 거라고. 그때 형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정숙은 백구의 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걸이 자국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백구는 정숙이 자신의 목을 만지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혹시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나요? 정호가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백구한테만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백구는 민수와 정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 부분을 발로 긁기도 했어요. 그런데 백구가 어떻게 저희를 찾아온 걸까요? 정숙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백구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특정한 날이면 집을 나가려고 하고 밤에 울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했어요. 특히 기찬이 형이 사라진 날과 같은 날짜가 되면 더 심했어요. 같은 날짜요? 네. 매년 그날이 되면 백구가 이상해져요.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울고 밥도 안 먹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백구가 10년 동안 기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직접 기찬의 가족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백구가 어떤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흥분하거든요. 특히 기찬이 형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나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찾아다녀요. 민수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를 따라온 거군요. 제가 기찬이 아버지니까 비슷한 냄새가 났을 텐데. 혹시 기찬이가 자주 가던 곳이 있나요? 백구와 함께 산책하던 코스라든지.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저 뒤쪽에 작은 산이 있거든요. 기찬이 형이 백구와 자주 그곳에 갔어요. 특히 저녁 되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곤 했는데 형이 그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백구가 그곳에 가나요? 네, 가끔 혼자 나가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밤늦게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정숙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창문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혹시 기찬이가 마지막에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더 있나요?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어요. 아, 맞다. 형이 이상한 말을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요? 백구는 진실을 알고 있어. 언젠가 백구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백구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도 했어요. 정숙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백구에게 맡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백구는 10년 동안 그 비밀을 지키며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떠나기 전에 백구한테 뭔가를 속삭였어요. 제가 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이에요.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된 걸 아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어머니, 백구를 그 산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의 제안에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백구도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어요. 백구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이 다 됐는데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봐요. 백구가 기찬이의 마지막 흔적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백구는 정숙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드디어 알아주는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백구의 목줄을 가져다가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백구를 데려가세요. 아마 백구도 그걸 원할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찬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백구는 정숙의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숙과 정호는 백구와 함께 민수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목줄을 채우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숙의 마음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이계가 길을 알고 있는 건가? 정호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지만 백구의 행동을 보면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산길로 들어섰어요. 오래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도 가끔씩 뒤돌아보며 두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안내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여보, 저게 보세요. 정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일반적인 산책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좀 더 험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계속 앞장섰어요. 산길을 오르면서 정숙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찬이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놓았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백구가 예전 기억을 따라 이곳으로 온 것일까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작은 평지가 있는 곳이었는데 나무들 사이로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였어요. 정숙은 그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기찬이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소풍 왔던 곳과 비슷했거든요. 여기가 기찬이가 자주 오던 곳인가 봐요. 정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앉았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큰 바위 하나가 의자처럼 놓여 있었고 그 앞으로는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특히 해가 질 때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찬이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백구는 그 바위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바위 뒤편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행동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정숙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호가 백구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급하게 다가가서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백구는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고 두 사람도 함께 도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손가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는데 뚜껑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통 표면에는 기찬의 이름이 매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우가 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 통을 보자 더욱 흥분해서 꼬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마치 바로 그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헝겊 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민수가 말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장의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또한 작은 사진 몇 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네요. 그리고 사진도 있어요. 정숙이 종이를 펼쳐보니 기찬의 글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글씨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진들을 보니 기찬이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백구가 제 약속을 지킨 거군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저는 잠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제가 왜 떠나야 하는지는 이 편지에 모두 설명되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메시지였어요. 정호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정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어난 부정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제가 증언하면 제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정호가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헝겊 주머니 안에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저의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안전할 거예요. 정숙이 헝겊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말로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녹슬지 않은 작은 열쇠였어요. 열쇠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호가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표시는 숫자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은 아마 제가 떠난 지 10년쯤 지난 후일 겁니다. 그때쯤이면 위험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모든 것이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단어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정호도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고. 기찬이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정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가장 큰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호도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조용히 다가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10년이라고 했네요.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찬이 정확히 예측한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고 힘들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견디고 있어요. 정숙은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도 컸지만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은 우리 옛집 다락방에 있는 금고입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와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직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옛집이라면 정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죠? 더 읽어봐요. 정숙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옛집은 제가 미리 매입해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을 거예요. 뒷문 열쇠는 예전처럼 화분 밑에 숨겨져 있어요. 다락방 금고에서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도 연락하세요. 경찰에 신고라니?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10년 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지켜줘서.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엄마 아빠를 잘 보살펴줘. 그리고 엄마 아빠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편지가 끝났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걸 아는 듯 정숙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정숙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찬이가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다고요. 정숙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희망이었어요. 기찬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기찬이 말한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안전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옛집에 가봐야겠어요. 정숙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도 마치 동의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숙과 정호는 백구와 함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지만 길은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했어요. 백구도 마치 그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기찬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곧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기찬이 말한 위험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기찬이가 집을 사뒀을까요? 정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찬의 계획이 모두 정확했던 것을 보면 이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숙은 기찬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옛집 골목에 도착하자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담장들,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찬이 뛰어다니며 놀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기찬이 이 골목을 달려와서 엄마 나왔어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에요. 정숙이 가리킨 곳에는 2층짜리 작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자체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페인트 칠도 비교적 최근에 한 것 같았고 지붕도 수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말 비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집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드디어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기찬의 편지대로 뒷문으로 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들어보니 정말로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열쇠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녹슬지 않았어요. 있어요. 정말 있었어요. 정숙이 열쇠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정호도 놀라며 다가왔어요. 기찬이 정말로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집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의외로 깔끔했어요.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가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냉장고도 돌아가고 있었고 전화기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그대로네요. 정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전 살던 모습과 거의 비슷했어요. 소파 자리, 텔레비전이 있던 곳, 심지어 벽에 걸린 시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기찬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대로 보존해 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기찬이 어릴 때 그린 그림도 액자에 넣어 걸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것 같았어요. 정숙과 정호도 백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정숙은 기찬이 어릴 때 이 계단을 뛰어다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계단 난간에는 기찬이 어릴 때 그린 낙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찬의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방이었어요. 백구는 기찬의 방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기찬의 방에는 어린 시절 책들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락방이군요. 정호가 의자를 가져와서 천장의 다락방 입구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다리를 내려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백구는 올라가지 못해서 아래에서 울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빨리 올라가서 찾아보세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어요. 기찬이 말한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금고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전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금고였습니다. 금고가 있어요. 정숙이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정호도 올라와서 금고를 확인했어요. 작은 금고였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금고 옆에는 기찬이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뭔가 써 있어요. 정숙이 메모지를 읽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백구가 잘 안내해 준 거군요. 암호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짜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별한 날짜라니. 정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기찬이 준 열쇠를 다시 보았어요. 열쇠에 새겨진 숫자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기찬의 생일이었습니다. 기찬이 생일이에요. 정숙이 기찬의 생일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여러 개, 사진들이 가득 든 앨범,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찬이 쓴 것 같은 두꺼운 일기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컴퓨터 저장 장치도 몇 개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숙이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회계장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찬이 목격했다는 부정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인 것 같았어요. 서류들에는 거액의 돈이 오간 기록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10년 동안 여기에 숨겨뒀군요. 정호가 놀라며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도 있었어요. 기찬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증언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정숙은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기찬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들, 돈거래 현장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기찬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증거들을 모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발견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기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모든 증거를 확인하신 거겠죠. 이 서류들은 제가 목격한 부정사건의 모든 증거입니다. 기찬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기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정말 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까지요.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갔고 저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협박 전화도 왔어요.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과 정호는 기찬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관련자들의 영향력도 약해졌을 테고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기자와 검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직접 나타날 거니까요. 정숙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직접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언제일까요? 그리고 백구야, 정말 수고했어. 1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도 돼.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렴.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백구가 울고 있었어요. 마치 기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찬의 10년간의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기찬이 말한 위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기찬이가 말한 대로 해야죠. 이 증거들을 신고하고 기찬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백구는 아래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와 증거들을 정리하는 동안 갑자기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과 정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이곳에 온다는 걸 모르는데 누가 온 것일까요? 누가 올까요? 정숙이 불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기찬이 말한 위험한 사람들이 아닐까 걱정됐어요. 백구도 갑자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노크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문 앞에서 기쁘게 울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반기는 걸 보니 아는 사람인가 봐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저예요. 정숙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기찬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기찬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엄마. 기찬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정우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기찬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고 수염도 기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기찬아. 정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호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기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기찬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기뻐했어요. 기찬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고마웠어. 백구야라고 속삭였습니다. 한참 동안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걱정, 미안함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기찬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니? 정숙이 기찬의 얼굴을 계속 만지며 물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엄마, 아빠가 오신 걸 보고 바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온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냐?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백구가 엄마 아빠를 잘 안내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정말 대견했어요. 기찬은 백구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기찬이 돌아온 것을 마치 꿈만 같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기찬아,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말이냐? 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찾아올까봐 매일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어요. 기찬이 설명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 지형도 바뀌고 기업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돌아온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숨어 살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기찬아.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 하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기찬이 어머니를 다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전한 거니? 증거들을 신고해도 되는 거고?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찬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숨겨두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기찬은 다락방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청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정숙이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기찬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10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기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어 하는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집으로 돌아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싶어요. 정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백구도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듯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1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줘서. 기찬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기찬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임무 완료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오래된 집에서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기찬의 제주도 생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구의 끈질긴 기다림과 사랑 덕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찬이 검찰청에 증거들을 제출한 후 큰 사건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기찬이 목격했던 부정사건은 정말로 거대한 비리였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찬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이제 기찬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기찬의 안전이 보장되었거든요. 가족들은 다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기찬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먹어. 10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정숙이 기찬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기찬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주도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기찬아, 이제 뭘 할 계획이니? 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찬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펜션도 정리해야 하고요. 제주도 펜션은 어떻게 할 거야? 팔 생각이에요. 이제 그곳에서의 생활은 끝났으니까요. 기찬이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0년은 숨어 지내야 했던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해요. 카페라니 좋은 생각이네. 정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기찬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어요. 백구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기찬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백구야, 너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기찬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10년간의 긴 임무를 마친 백구는 이제 정말로 평범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찬이 제보한 사건이 아직도 간간히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기찬아, 힘들지 않니? 언론에 얼굴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시원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으니까요.
기찬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 백구가 어떻게 우리를 정확히 그곳으로 안내했을까? 정우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대화의 주제가 된 걸 아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개들은 정말 영리해요. 특히 백구는 더 특별하고요. 기찬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찬아, 민수가 그러던데 그때 백구에게 뭐라고 속삭였다고 하더라.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0년 후에 엄마 아빠를 도와줘. 그때가 되면 내가 길을 알려줘야 해라고 했어요. 정말 백구가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백구는 마치 자신이 칭찬받는 걸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에게 다가가서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기찬이를 찾지 못했을 거야. 정숙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숙의 손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기찬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기찬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제주도의 바다 소리 대신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가족이 있는 곳, 이곳이 진짜 집이었거든요. 기찬아. 문 밖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찬이 문을 열자 정숙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잠이 안 와? 네, 조금.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기찬이 우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많이 야위었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엄마.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기찬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혼자 떠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해결하자. 네, 엄마. 약속해요. 기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기찬아, 카페는 언제쯤 열 계획이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준비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와줄게. 정숙이 말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 카페로 만들어봐요. 백구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요. 백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걸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과 아픔, 그리고 백구의 끝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